안녕하십니까. 외우지 않는 공부방, 전체를 관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방, 룽지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본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설명란에 링크를 연결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든 파동이 공간에 전파되도록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전파력이죠. 전파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성파인 경우에 우리가 줄인 경우에 줄이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고 있죠. 또는 호수에 돌을 떨어뜨렸을 때 수면파가 퍼져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애초에 퍼져나가는 에너지는 처음에 주어진 에너지죠. 진동 에너지입니다. 현을 당겨서 만든 진동 에너지나 돌을 떨어뜨려서 만든 진동 에너지인데, 이 진동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주어진 에너지가, 이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다 포함된 전체 에너지죠. 전체 에너지가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매질이 가지고 있는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또는 탄성력이죠. 탄성력, 현인 경우는 장력이 되겠고, 줄이 장력이고, 물결파의 경우에도 물의 표면 장력이 되죠. 어쨌든 이런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없으면 진동만 계속 상하 진동만 있고 퍼져나가는 전파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파가 안 된다. 매질이 없으면 전파가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우리는 진공에서 찾았습니다. 진공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식을 만들었죠. 그러므로 어떤 매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게 되고, 과학사적으로는 여기서 에테르라 해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죠. 그래서 에테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여기서는 수식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한 평면파입니다. 평면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향은 X축 방향으로 전파되고 있고, 전기장은 Y방향, 자기장은 G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인파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맥스웰 방정식 클 E가 전기장의 회전과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같다는 식에서 각각의 성분을 분해냅니다. 그러면 자기장 성분은, 시간에 변화하는 자기장 성분은 G 성분이죠. G 성분에 대한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분해내면, 이것은 자기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색깔을 바꿀까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퍼져 나가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물론 시간만 계산하면 이거는 상하로 진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는 이 x이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인데, 어쨌든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데 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성분을 따지면 G에 대한 회전 성분은 X와 Y가 되고, 그 식의 성분을 보면 우리가 클 X 할 때 클 이런 이 X 성분과 Y 성분과 G 성분을 뽑아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G 성분만 뽑아내면 X와 Y가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다시 색깔을 흰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E의 X 성분, 즉 전기장의 X 성분은, 전기장이 횡파입니다. 횡파니까 전기장은 오로지 Y 방향으로만 진동하죠. X 방향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행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0입니다. 0. 현상 속에서 값을 찾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평면파라면, 구면파 아니고 평면파라면 이 원점이 아니고 축을 바꿔서 이렇게 해도 Y방향으로 변화를 줘도, Y방향으로 변화를 줘서 이렇게 해도 형태가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얘가 대평면파니까요. 따라서 Y방향의 변화율이죠. 이게 변화율이니까 변화는 없다입니다. 없다. 따라서 이 전체는 분자를 보나 분모를 보나 전부 0이 됩니다. 따라서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더 2y 더 x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 식의 의미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장은 G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이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더 EY의 더 T 시간에 대한 변화를 찾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Y에 대한 값이니까 XG의 값이 만들어냅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자기장도 행파죠. 행파이기 때문에 X 방향의 자기장 성분은 0입니다. 0이고 똑같이 평면파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렇게 옮겨서 G 방향으로 옮겨서 그래도 형태가 바뀌지 않죠. 따라서 자기장의 공간에 대한 변화도 0입니다. 0. 그러므로 이 앞에 항 전체가 0으로 분자를 빠지나 분모를 빠지나 다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되므로 남는 식은 넘어갔군요. 마이너스 더 BG 더 X입니다. X고 그리고 우변은 뮤0 입실린 0 더 EY 더 T인데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 지우입니다. 자, 이 두 식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식의 의미를 보면 공간에 여기서 보면 전기장의 파동이 진행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0이 아니죠.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와 같느냐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에 대한 시간 변화율과 같죠. 전기장이 공간에 대한 변화를 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니까 공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공간이 전기장 형성하는 공간이 성질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장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가져옵니다. 즉 자기장의 시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자기장에 대해서 파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했던 변화가 전기장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기장의 공간 변화가 자기장의 시간 변화를 만들고 자기장의 공간 변화가 전기장의 시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즉 1차원으로 따지면 기류가 되겠죠. 공간에서의 변화가 시간의 어떤 탄생이라 해야 되나요? 시간의 진동이죠. 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근데 변화는 전기장에 대한 공간의 변화든 자기장에 대한 공간의 변화든 다 시간에 대한 변화값을 만들어내는데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미분을 하면 더하게 되면 우리가 라플라시안 E를 하든지 라플라시안 B를 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므로 어쨌든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오목하든 볼록하든 굴곡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팽팽해지기 위해서 힘을 작용하죠. 이렇게 이 작용을 힘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라플라시안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힘, 이것이 탄성파인 경우에는 복원력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있게 되는 그 근원에는 이렇게 1차원으로 공간에 전기장에 전자기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서의 공간 변화가 자기장의 시간 변화를 만들고 자기장에 전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가 매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쭉쭉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식이 라플라시안의 단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물론 전파되는 에너지는 초기 에너지죠. 탄성력에서도 돌이 수면을 떨어뜨릴 때 주어진 에너지, 현인 경우에는 현을 튕겼을 때 주어진 에너지, 그 초기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이고, 전자기파인 경우에도 전자기파를 만드는 진동이면 진동, 그 초기의 그 운동이 에너지를 전자기파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한데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자기학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복사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사압이라면 복사는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레디에이션인데, 레디에이션 다른 말로 전자기파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전자기파가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생성된 전자기파가 압력을 작용한다는 겁니다. 압력 P를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때 P는 운동량이라는 P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자기파가 압력을 작용하는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압력을 작용하느냐, 즉 민다는 이야기죠. 미는 힘이 있느냐, 미는 힘이. 자,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질도 없고 전자기파는 매질도 없죠. 전자기파는 매질도 없고 질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작용한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특별히 아니고 특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하면 에너지의 제곱은 에너지 운동량 관계식이 있는데 고전력하고 다른 것이죠. 에너지의 제곱은 PC의 제곱 플러스 MC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때 M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질량이죠. 질량인데 정지 질량입니다. 정지 상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 표시할 때 M0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식이죠. 일반식인데 전자기파는 질량이 없죠. 그러면 M이 제로입니다. 제로니까 이 항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E 제곱 이꼴 PC 제곱은 남습니다. 제곱을 빼면 E 이꼴 PC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식은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어떤 개에 대한 에너지식이 관계됩니다. 그러면 P를 구하려고, 이 P는 운동량이죠. P를 구하면
C분의 E가 됩니다. 여기서 C는 우리가 아는 광속이고 P는 운동량이죠. 운동량입니다. E는 전체 에너지고요. 그래서 P는 C분의 E라는 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해석하면 이것이 0이 아니죠. 이것이 0이 아니므로 운동량이 있게 됩니다. 그 운동량의 의미를 살펴보면 운동량의 벡터로 따지면 P의 운동량은 C분의 E인데 이때 K는 아까 앞에서 말한 파수죠. 파가 전파되는 그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한 방향 벡터죠. 자, 이것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방향 빼고 색깔로 따지면 P는 C분의 E다 이럴 때 질량이 없는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C로 나눴으니까 단위 광속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이래 됩니다. 에너지 양이 바로 운동량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에너지는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 하지만은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 크기는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합니다. 그때 우리가 포인팅 벡터도 분석하게 되고 할 건데 어쨌든 그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눈 즉 광속을 단위로 해서 분배되는 그 크기의 에너지가 바로 운동량의 크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이 힘을 좀 발견하기 어렵죠. 에너지 전달은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 이 믿는 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사압은 태양에서 파가 나올 때 뭐 평행이라든가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울 때 전체를 배울 때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혜성이 태양 가까이 올 때 태양 반대편으로 이렇게 꼬리를 만들죠. 만들 때 이것이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레디에이션, 저 복사에 대한 압이 밀어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사압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파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복사압을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편집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